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이번 편은 그냥 가벼운 인터페이스 설명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 인터페이스를 몰라가지고 모르고 그냥 저도 그렇거든요. 설명 잘 안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좀 그런 편이 있는데 저도 좀 그런 편이라서. 근데 이제 잘 몰라서 처음에 손해보고 실수한 게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창고 보시면 장비함이나 도구함, 그 다음에 부품함, 선창 등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있고요. 선창이 뭐냐면 내가 지금 교육하는 물품들이 들어가고, 장비는 내 항해사들이 착용할 수 있는 장비들, 도구함은 이건 뭐 이벤트 같은 거 혹은 뭐 제작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고요. 부품은 뭐냐면 이제 배가 있잖아요. 배에다가 부품을 부착하면 배가 더 세져요. 세지거나 속도가 빨라지거나 체력이 많아지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올려주는 일종의 아이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발주함이 뭐냐면 이렇게 배를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한쪽 조선소에서 만들면 그 몇 시간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발주함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완료했는지도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도의 위치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거기 가서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함대는 뭐냐면 내 함대 정보, 그러니까 내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함대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편성에는 지금 함대 구성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편성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진영에 따라서 그 어드밴티지도 다르고요. 이런 거 되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그 실질적으로 전투할 땐. 지금은 웬만한 애들이 약해요. 그래서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고 있고, 사실 포탄도 많이 안 싣고 다니거든요. 적재량 늘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 안 쓰는데 나중에는 이런 거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보여요? 기본 진영 말고도 진영 이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전투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서 전술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유명하고, 보시면은 보여요? 효과가 달려지죠. 기본 진영에서는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다 잠겨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무조건 보석만 쓰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천을 쓰긴 지금 아깝거든요. 제가 왜냐면 지금은 제가 전혀 10,000원도 투자를 안 했어요. 한 만천 지금 11,000원이면 2,800개 없는데, 내가 이게 재밌긴 한데 계속 할지 모르겠어서 또 막 주말에도 열을 올려서 막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직 좀 투자를 안 해서. 진영에 따라서 효과가 바뀌고요. 어쨌든 각설하고, 지금 레벨에 따라서 이게 열리는 게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곧 20레벨 돼서 아마 이게 열릴 거예요. 이제 그 10레벨 때 4가 열리고 기본은 3대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효과가 있어서 이제 해전에서 사용되는 이제 기술 정보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지금 뭐가 좋을지는 일단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잠깐만요. 감추기 할게요. 지금 항구 도착했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안 중요해요. 애들도 되게 약한 편이고, 근데 나중에 진짜 좀 멀리 나가거나 전투 이벤트를 좀 센 거를 할 때는 아마 이 전략도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아이고, 항구가 와서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몽펠리아라는 데를 도착을 했고요. 좀 이어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교육 세트만 가고, 알았어, 그만해. 이벤트를 해줘야 경험치가 잘 쌓여져서 이벤트 한 화면이고요. 3대 하고 있었죠? 전문 지식은 뭐냐면 좀 다양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쪽 초록색 라인은 구매 전략이라고 해서, 군 교역 관련된 거라고 해서 구매 전략, 판매 전략, 협상 전략, 교환 전략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협상 시도 같은 거 할 때 퍼센테이율, 그러니까 할인율, 그다음 이 높아지는 거죠. 구매할 때 할인율, 판매할 때 할인율, 그다음에
교환 전략 잘 모르겠어요. 교환 전략은 시세 정보 확인이라고 뜨네요. 이게 이거 처음 알았어. 누르면은 뭔지 뜨네요. 검문시 교섭. 검문 아직 당해본 적 없고요. 탄험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가격 협상. 그러니까 이런 가격 협상 발생률이 높고 협상 성공률이 높아야 내가 좀 더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아지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판매 시 가격 할증이네요. 그러니까 판매 시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구매는 당연히 구매할 때 더 싸게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탐험 할 때 관련된 건데, 지금 이제 탐험 관련된 거는 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네. 뭐 재해 예측 이런 것도 있네요. 탐험 말고. 근데 요거는 탐험 부분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고, 근데 사실 이거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탐험을 하고 있는데, 보유 언어 같은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복잡해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세계화 시대에서는 보통 영어 하나 쓸 수 있으면 다 말이 통하잖아요. 영어 공용어라서. 근데 이때는 이제 1500년대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항해사가 있어야 그 항구 가서 뭐 교역을 하든지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없으면 이거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어가 없다. 그럼 네덜란드 지역 가서 뭐 거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사들을 나중에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관 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선박은 선박 정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품을 달 수 있고, 부품을 달면 이제 더 세지겠죠. 그리고 부품이나 아이템마다 레벨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저는 다 로비넷으로 달았거든요. 이제 로비넷으로 단 이유가 사정거리가 길어요. 다른 것보다는 데미지는 약한 편이거든요. 그죠? 잘 봐요. 얘는 변형 로비넷 대포는 아예 짧고, 프랑스 캐논이나 정식 대포는 조금 긴데 얘보다는 짧죠. 그러니까 이게 사거리가 높으면 나중에 시너지 효과가 좀 좋거든요. 딴 애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배가 내 포격 범위 안에 다른 배가 들어오면 동시 포격이 가능해요. 그런 이점 때문에 사거리를 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포를 달았고요. 그래서 얘네를 안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도 안 쓸 거고. 그리고 선실 정보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항해사를 배치할 수 있는데, 선실 구성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뀐다는 게 뭐냐면 이제 교역 특성, 뭐 탐험 특성, 전투 특성 이런 거를 교체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조선소에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해당 조선소에서 하면 되고, 나중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 처음에 이거 몰라가지고 되게 이상한 걸로, 낮은 걸로 계속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회계실 2개로 해놓은 이유가, 주로 이제 거래만 많이 하고 있어서 회계실 주로 뒀고요. 기술 효과는 이제 배마다, 이거는 이제 항해사에 따라서 기술 효과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소 말고 조선소 잠깐 가볼게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조선소를 좀 가볼게요. 여기서 뭐죠? 뭐 버그인가? 왜 안 들어가지냐?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버그가 걸린 것 같아요. 조선소에 안 들어가지네요. 요거는 나중에 보여줄게요. 나머지 그 다음에 배치 아까 보여줬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항해사들 배마다 어떻게 배치할 건지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동료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료, 그 다음에 총 갖고 있는 기술, 효과, 전문 지식들, 그 다음에 얘네들 동료들 레벨, 연대기는 그거거든요. 내 이벤트가 따로 메인 스트림 이벤트가 있잖아요. 원래 대항해스 2에도 그 메인 스트림 진행하는데
있는 이제 연대기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그림 어디 갔냐? 잠깐만요. 동료에서 봤었죠? 연대기는 이제 그거 할 때. 그리고 보면 등급이 애들마다 있고요. 그리고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급에는 S급이거든요. S급 애들은 주인공 말고도 몇몇 애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싸고, 레벨업 시키려면은 계약서를 얻어야 되는데 나중에 계약서가 또 굉장히 비싸요. 성공률 50%인데 성공률 50% 계약서를 얻기 위해서 250 두캇을 써야 되는데 250만 두캇이 초반에는 모으기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벨 2단계인 애들은 보통 다 찾네요.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뭔가 레벨업 한 걸 땡겨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레벨업 등급 얘기하고 있어. 등급 얘기해주면 그런 게 있고, 등급이 B까지는 좀 할만해요. 계약서 얻는 게 5만원이거든요. B등급은. 그러니까 50%에 5만원이라서 하다 보면은 이제 10개가 모이면 승급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승급을 시키면 애들이 더 세지고 레벨 제한이 풀려요. 1레벨 1등급에서는 20 되면은 레벨 제한 걸려서 더 이상 레벨을 못 해버리거든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등급이 더 높을수록 애들이 더 좋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할까? 수리 회복력 증가? 수리 회복력보다는 근데 백병이 사실 나중에도 잘 쓸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킵해두고, 이럴 경우는 바로 업그레이드 안 시켜도 되거든요. 킵해두고 레벨이랑, 방금 이제 레벨이랑 등급 설명드렸고, 가끔 등급 설명드렸죠. 그래서 다시 등급 돌아오면, 등급은 C등급부터 S등급까지 있습니다. C, B, A, S등급까지 있고, A랑 S등급은 굉장히 비싸요. 애들 고용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 화면을 연 상태에서 마을 들어와서 지금 에러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죠. 근데 설명을 위해서 다시 그냥 계속 할게요. 제독은 여기 총 주인공이 5명 있거든요. 이 5명 중에서 저는 알베자스를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대항리스 2에서. 그래서 알베자스를 지금 선택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한 애는 사실 이제 노페스인데, 에르네스트 노페스였는데, 대항리스에서 처음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재밌게 한 거는 알베자스예요. 얘가 돈 빌려가지고 성공하는 애인데, 어쨌든 이제 장사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얘를 선택을 했고, 오스만입니다. 지금 오스만의 전역도를 보여주자면, 지중해는 원래 역사에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게 오스만이 지중해를 거의 먹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이탈리아 쪽까지 이 투자를 많이 하면은 해당 항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 제족도 나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채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단 레벨 40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뭐 살 수 있나봐요. 뭘 이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연대기는 뭐냐면 얘 메인스트림 진행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연대기고요. 이동해볼까요? 네. 근데 영입 지금 못해요. 레벨 40이 아직 안 됐거든요. 선단이. 그리고 국가는 이제 국가 정보 있는데, 오스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이민 불가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나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조선이 있어요? 명은 이때 홍콩이나 이쪽에서 네덜란드랑 포르투갈이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있는 거 알겠는데, 일본도 네덜란드, 포르투갈이랑 교육을 했었던 것 그러니까 조총이 일본에 들어온 게 아마 네덜란드 통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이해 가는데, 조선 물론 우리나라 게임이니까 넣겠죠. 우리나라 게임이니까 넣은 것 같은데, 조선이 임진왜란을 맞은 게 1500년대인데 지금 1500년대일 거거든요. 대항해 시대 요 배경이 1500년대. 일본도 자주 안 가서 공격을 당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게임이니까 넣겠죠.
그 대항시 2에서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옛날에 있었는데 조선에 항구가 없어요. 그냥 C등급 동충하초 나오는 그냥 일반 마을 같은 게 서울에 넣어놨는데 약간 코웨이가 우파라서 그러는지 그 국수주의적인 거를 게임에 옛날에 자주 넣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밌게는 했는데 좀 그런 게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무는 아까 제가 막 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제나 업적 이제 정보들 볼 수 있고 의뢰 맡은 내용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은 뭐냐면 내 레벨에 따라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해금이 되고 요 그 항해 표시 뭐라고 해야 되지? 항해 핸들 표시가 뭐냐면 행동력인데 행동력을 소모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 진행을 할 때는 그 이제 처음에 한 3단계까지는 아이템을 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5,000 두카 뜨는데 저는 행동력이 나중에 좀 중요한 자원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일부러 좀 아껴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자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알았어. 그리고 도감은 내가 모은 거. 배, 설계도, 그 다음에 발견물 정보가 있습니다. 저 좀 발견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이 되게 중요한데 이 수집에 내용을 채우면 능력치가 선단의 능력치가 등록하거든요. 증가해요. 그러니까 특정 이 게임은 특정 게임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내 선단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데 그래서 요거를 채우는 것도 좀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여러 개를 같이 하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한 번에 다 하지는 않고요. 그 이제 그냥 아이템은 이제 좀 남는 아이템 있으면 그냥 등록하는 편이고 선박은 내가 제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제조하면 그냥 계속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추가 포격 회피 같은 거 증가하고 충파 공격력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거 잘 해놓으면 그쵸? 나중에 되게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수집 활동. 저 처음에 몰라서 계속 해체했거든요. 그래서 날린 배가 꽤 많아요. 물론 해체하면 아이템을 좀 돌려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조선소 편에서 보여주겠지만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 배 계속 제작하는 게 그거는 이제 조선소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맺으면 안 되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 인터페이스 그 기능들 설명드린 거예요. 설정 기능들. 그리고 여기서 팁 줄이면 창모드 같은 거 키면 좀 지금 제 풀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모드에서 진행할 수 있을 거고 설정에서 전투 연출 카메라 같은 걸 꺼두시면은 좀 편하실 거예요. 이게 조금 그 막 화면 켜지는 거 막 이런 거 나와서 은근히 되게 귀찮거든요. 그런 거 좀 귀찮으니까 좀 빼주시면은 아마 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단신이었고요. 제가 다음 편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조선소 편 먼저 진행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단신이었습니다.